어떤 의미일까요? 이 시대의 어린이 청소년이란 앞으로 국립 어린이 청소년 극단이 창단되어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이와 같은 존재의 심연에까지 이르는 예술 경험을, 그런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어린이 예술가 모두가 행복한 공연 문화 만들기라는 제목입니다. 순서는 이런 순서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지? 그래서 그걸 정말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정말 저는 이 동료들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들의 순수한 열정은 정말 이 창작이 사회적 가치이고 저는 환원되는데 너무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술 영역의 어떤 창작 작품들을, 예술 콘텐츠를 교육적 활용이 가능하게 전환하는 전문성, 그리고 다양한 대상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전국 단위 네트워크를 가진 강점들이 이런 정책의 성과로 지금 누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모든 장르의 예술 장르의 전문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예술 전문 분야와의 협력과 거버넌스가 안되라는 것을 저희가 또 실감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런 어린이 청소년 극단, 전문적인 국립극단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문화예술 영역과도 또 어떤 스파크와 또 어떠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또 기대되는 마음으로 오늘 토론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논의 안에 들어오시고 또 어떤 부분은 현장에서 또 답을 주시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앞서 발제 내용들이 쭉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 지정 토론자분들께서 한 분씩 순서대로 우리 이제 맥락상 처음에 이제 최영배 선생님, 그다음에 송민현 대표님, 그리고 이제 김자연 이렇게 말씀하신 맥락상 순서대로 가고요. 물론 저한테도 최영현 선생님, 최영 교수님께서 앞서 이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너무나 보면서 되게 어떤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필요한 얘기였다라는 생각도 들고 다시 뭔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그때는 지금 이제 아동 청소년극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때는 아동극이라고 그냥 얘기해서 그러니까 막 이제 계속 작업을 하는데 일단 제 호흡이 아니니까 계속 뭔가 버퍼링도 많이 일어나고 많이 혼나고 그에 비해서 연습 시간은 거의 없고 그런데 공연 수요는 많고 그렇게 막 이제 공연을 어찌 막 하는 이 시스템 안에서 좀 되게 많이 뭐라 그럴까요? 이게 뭐가 이렇게 내가 왜 배우를 하고 있나라는 어떤 많은 예술가들이 소통하고 민간단체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국립이라는 어떤 국립 그러면 어떤 뭐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다른 이 단체들 중에 조금 우리가 여건이 좋으니까 이런 여건을 특별히 좀 마련해 놓고 단체들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증가했는데 특히 제가 주목해야 될 건 출산율은 떨어진데 단체율은 올라가고 그죠? 한 3년 전에 해화동의 출산율이 제로였거든요. 근데도 공연을 만들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앞으로 시장동도 물건 만드는 사람들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되게 고무적인 것은 단체도 증가했지만 개인 회원이 증가했다는 거. 저는 되게 놀라운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그 연극계, 예술계 안에서도 어린이 청소년극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그래도 예전과는 다르게 있었다라는 것이지만 물론 이제 수도권 밀집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발제할 때 국내 상황에 집중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그런 사례는 사례일 뿐 과연 아시아의 대한민국은 과연 그 사례가
이식 가능한 사례는 저희 내부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처가 다양한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정책적 연구가 필요한데 이걸 지속적으로 하려면 역시 국립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질문에 다뭐 아까 윤복합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린이 청소년 연극 예술가들이 정말 세계적인 활약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뭐 다 아시겠지만 2025년에 또 유니마가 그 우리나라에서 총회가 열려요. 1925년에 제가 공식적인 거라 외우고 유네스코 공식 국제 인형극 민간 기구로 약 100여 개국의 연맹 국가를 갖고 있는데 4년마다 개최되는 굉장히 크고 의미 있는 행사가 이제 춘천에서 내년에 열리는데요. 이렇게 그 세계적인 또 아스테이트 2002년에 이미 세계 총회를 열었죠. 근데 세계적인 위상이 요즘에 뭐 K엔터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만큼이나 사실 저는 굉장히 크고 자랑스럽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장르여가지고 그런 전통 문화의 뭔가 육성과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런 국가 차원의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몽골만 그렇지 않겠죠. 여러 나라가 있을 거고 우리나라도 잘 정책과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식의 이제 시도와 행보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네, 결론은 국립 어린이 청소년 극단이 있으면 아무래도 안정적인 기반과 지속적으로 이 분야를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런 토대가 만들어지리라 생각을 하고 사실 어제 저희가 어린이 문화예술 교육의 어떤 철학이나 방법을 고민하는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했었는데 그 말씀이 너무 인상이 깊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유치원에서의 일인데요. 연휴가 끝나고 아이들이 왔는데 계속 싸우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우나 봤더니 주제가 아쿠아리움이었대요. 그래서 그 A라는 친구가 간 아쿠아리움과 B 친구가 간 아쿠아리움이 서로 달랐는지 그 수족관에 뭐가 있었는지에 그 생명체를 가지고 계속 싸웠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함께했던 예술교육가가 그 아이들의 관심사와 그 아이들의 주제에 집중하고 그걸 포착해서 자 그래 우리 그러면 우리 교실에 아쿠아리움을 만들어 보자라는 걸로 예술활동을 전환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식의 과정들을 아카이빙을 하고 또 그 학교 안에서도 다른 교사들과 나눌 수 있는 이제 전략들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예술가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예술가가 작업하는 태도, 예술가가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이런 방식들이 전국의 수많은 예술교육가들의 현장에서 저는 펼쳐지리라 믿고 있는데 아동 청소년 극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하신 막 화려하고 기쁘고 즐겁고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상에서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고민하는 어떤 접근, 그런 전문성, 그런 철학, 그런 모델, 그런 컨텐츠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이런 어린이 청소년 극의 전문가가 반드시 함께 예술교육을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훌륭한 연극 배우도 필요하고 훌륭한 연출도 필요하고 훌륭한 연극 강사도 필요하지만 이런 어린이 청소년과 함께하는 어린이 청소년과 작업하는 어린이 청소년 극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의 교육적 활용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전문가 집단,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면 연극계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교육계도 좀 더 풍성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시장의 활성화라는 것과 그 다음에 어린이 청소년 극의 활성화는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볼 때 시장이라고 하면 시장의 주체가 누군가 이것을 소위 구매자가 누군가를 봐야 되는데 저희는 어른이에요. 어린이를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아까 데이터, 저희 아스트리지 그 100여 개 극단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 구매자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변화되고 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저희는 80%가 그런 기관과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엄마 손을 잡고 공연장을 가는 아이들이 과연 그렇게 많을까? 저희는 아마 국립에 대한 기대가 아마 그 부분이 좀 많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극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그 부분은 이야기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왜 그들은 느끼는데 우리는 형식적으로 느껴. 이걸 제가 여기서 답을 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여러 가지 사회민주주의 체제든 어쨌든 예술에 대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한 건데 그러면
그렇다고 다 되냐? 그건 아니고요. 아닌 것 같고요. 그들도 부모님들도 다 바쁘고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나선 거죠. 국가에서 도와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 부모들이 바쁘니까 공연장을 못 데리고 가. 그러니까 국가에서 오케이 그러면 의무적으로 법으로 모든 18살 이하 아이들은 무조건 1년에 2편은 공연을 봐야 돼. 라고 정해서 국가가 도와준 거죠. 일종의 약간 이렇게 옆구리를 찍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사람들은 다 느끼고 부모도 느끼고 있는데 바빠서 못하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정책 위반자도 느꼈기 때문에 그래 도와줘야지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조금 아무리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되게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어린이들을 보면은 이제 보는 즐거움은 있지만 굳이 내가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데는 너무 지쳐서 그런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는데 사실 제가 이 어린이 청소년 연극을 평생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그게 제가 이제 이쪽 분야를 이제 우연히 공부하게 되면서 들었던 그 수업들 중에서 그 즉흥하는 수업이 있었어요. 기획 규모 막 이렇게 직접적인 질문도 막 해주시고 그 사회 격변에 맞는 청진학 공연 생태계 변화를 위한 제어 막 굉장히 저희가 다음에 논의를 해야 될 중요한 화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개 정도를 발췌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먼저 조금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